자, 스포츠 분석 유일 5년 연속 10연승 달성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4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축구 적중률을 기반으로 야구 시즌 5년 연속 10연승과 그리고 NBA 미국 축구 분석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7월 중순이죠. 다시 미국 축구가 재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축구가 월드컵 때문에 되게 좀 늦게 재개를 해요. 개막을 해요. 전부 다 8월 말쯤에 개막을 하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미국 축구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참고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시겠고요. 제가 한 4년 정도, 3년 정도 또 전문 분야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유튜버 여러분들께서도 제 아래 유튜브 댓글창 보시면 따로 제가 링크 한 개 남겨드렸는데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요렇게 제 모든 이 10연승 이상 기록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기록했던 날짜와 그리고 내용들과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올해 지난달이었죠. 기록해드렸던 이 5년 연속 10연승 월드컵 개막전 싹쓸이 올킬로 축구 11연승으로 만들어드렸던 요 게시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데이터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루 데이터 또는 뭐 주 데이터, 월 패키지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도 숲TV에서 별풍선 하시면 일수마켓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카카오톡으로 좀 데이터를 받기가 눈치 보이시는 분들도 이렇게 숲TV 쪽지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 그리고 월드컵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제가 미리 안내 드렸다시피 바로 강승부 구간입니다. 월드컵이랑 섞어서 가지고 갔고요. 둘 다 너무 좋아요. 그냥 이제 두 팀 다 절대 질 수 없는 두 팀들이고 뭐 비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절대 질 수 없는 두 팀들이 오늘 또 심지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배당도 잘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가지고 왔고 아무튼 결과를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메이저리그입니다. 우리가 26일 중에 21일 적중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81% 적중률 보여주고요. 6월달에 뭐 역배가 정말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8할 이상씩 꾸준하게 또 잘 먹어주기도 했고 승부가 심지어 제가 거의 한 2달 전에 했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제 메이저리그 승부 귀합니다. 오늘 좋은 성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또 월드컵도 오늘 되게 좋아요. 구간 자체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또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를 합쳤습니다. 메이저리그와 그 다음에 월드컵 데이터가 따로 나가지 않고 합쳐서 나갔기 때문에 시드를 몰아서 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선발 투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에런 랑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랑헬 선수는 우리 형님들이 좀 낯선 선수라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 선수가 페인터 사실상 대체 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볼이 좋습니다. 구위값만 놓고 봤을 때 페인터보다 더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선수가 마이너리그 때도 구위 하나로 먹고 살았던 선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위 몰빵 투수다 보니까 원정에서 좀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홈 경기일 때만 또 이번에도 올라와서 3경기 뛰는 동안 홈 경기는 무실점이었거든요. 나머지가 원정 가가지고 개박살나고 이제 왔는데 아무튼 오늘은 홈 경기라는 거 요런 좀 강점을 가지고 있겠다.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오늘 제러드 존스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5.7점대를 또 기록해주고 있고요. 제러드 존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가 뭐 원정 그 다음에 홈 뭐 가리지 않고 9위 몰빵 투수로 이제 평가되고 있긴 한데요. 오히려 이 선수가 얘는 또 웃긴 게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는 투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 특이점이 있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경기 접근성은 아마 양 팀의 두 선발 투수만 보고 이제 오바 쪽으로 일단은 틀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쨌든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고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의 흐름은 안 좋습니다. 한돔도 홈경기 선발투수 랑힐도 원정 가서 터지고 오고, 최근에 제러드 존슨은 그냥 안 좋아요. 그러니까 피칭 스타일 자체가 너무 공격적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터지는 경기들이 있는데 최근 흐름들이 좀 많이 안 좋다. 방어율도 거의 5점대 육박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러드 존슨은 일단 홈런을 너무 많이 맞아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경기 제가 최근에 흐름들을 거의 다 잡고 있잖아요. 그죠? 뭐 피츠버그 이길 땐 또 피츠버그 보고 필라델피아 이길 땐 또 필라델피아 보는데, 이 경기 제가 이번 시리즈 프리뷰 해드리면서 한 가지만 보자고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피츠버그 선발 투수의 피홈런 수치가 얼마나 높으냐, 이게 중요하다. 결국에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이 홈런 값으로 게임을 갖고 오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제러드 존스의 이런 위험한 원정 경기 피홈런 리스크는 분명 오늘도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다. 양쪽 선발 불펜 같은 경우에도 피츠버그는 최근에 불펜으로서는 거의 최하위권 성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오늘도 보셔도 될 만한 경기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바까지 나오기에는 양쪽 다 두 선발 투수가 생각보다 엄청 막 실점하고 막 이런 느낌은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필라델피아 승 먼저 보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오바, 그 다음이 마헨.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헨승, 최근에 근데 필라델피아가 승리할 때 마헨승을 항상 동반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필라델피아는 그냥 일반 승만 가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기는 한데, 오늘은 조금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러키 그리고 신시내티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가 그냥 빅매치입니다. 현 시점에서 메이저리그 가장 볼을 좋은 두 선발 투수가 오늘 함께 붙는 날이다. 뭐 일본 야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경기 기준점이 무려 6.5점입니다. 언더오바 형들, 이게 6.5점대는 옛날에 뭐 타렉 스코발 홈 선발 등판했을 때, 그리고 저기 어디야 양키스의 프리드 이렇게 붙었을 때나 받을 수 있었던 기준점을 오늘 얘네 둘이서 받았어요. 자, 이유는 일단 홈 선발 투수 미러키의 선발 투수는 미저라우스키입니다. 9승 3패, 방어율 1.4점대고, 신시내티 선발 투수는 체이스 번즈입니다. 9승 1패, 방어율 2.3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두 투수입니다. 대단한 두 투수들의 맞대결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미저라우스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 방어율이 1.5점대 더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체이스 번즈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 2.7점대 좀 더 올라가는 편입니다. 사실 미저라우스키라는 선수 자체가 홈 경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WHIP가 무려 0.7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 크리스토퍼 산체스 올라왔을 때 6월달 WHIP가 0.5점대였다. 나는 이런 거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 선수의 강점을 제가 상당히 좋다라고 또 그때 프리뷰를 해드렸고, 또 무실점 피칭을 한 번 더 했잖아요. 미저라우스키는 그냥 시즌 통산 WHIP가 0.7점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평균 포심 페스티벌 구속이 100마일입니다. 이거는 뭐 치지 말자란 얘기죠. 심지어 이것도 핀포인트 제구가 되는 그런 피칭을 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게 있긴 해요. 그 미저라우스키의 모든 제가 공들을, 그래서 평균적인 수치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한 가지가 조금 눈에 띄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포진 페스트볼이요, 좀 몰리는 공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으로 제구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동일한 위치로 다 좀 걸쳐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초반에는 치기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제 서칭이 됐을 때는 이게 상대 팀들의 이 코치진들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수준의 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전반기 때까지는 유효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 포인트에 공이 오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쳐도 뭐 103마일짜리 이런 거를 쉽게 칠 수 있는 곳은 아니긴 하니까. 어쨌든 체이스 번즈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최근에 더 잘 던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어쨌든 두 선발 투수가 최근에 뭐 장타율도 거의 뭐 극악이고 홈런도 거의 맞지 않긴 하는데, 유독 체이스 번즈가 좀 원정 경기에서 홈런을 많이 맞습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타선 자체가 최근에 좀 죽어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분명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뭐
양쪽 다 두 선발 투수 다 어느 정도 이제 이닝 히팅이 되는 선수라서 계산도 선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러키 일반승은 뭐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봐요. 미저라우스키 선발 등판 이래 대부분 마헨이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마헨이에요. 마헨승을 다 갖고 오는데 오늘은 조금은 조심해 주시길 권장드리겠고요. 6.5점대 뭐 두 선발 투수의 깜냥만 놓고 봤을 때는 언더를 보는 게 맞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드린 바는 바로 이런 얘기. 그러니까 6.5를 받기에는 생각보다 두 선발 투수가 막 엄청 그렇게 막 옛날에 저기 뭐 프리드나 아니면은 저기 누가 타릭 스쿠발이나 뭐 전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오바 보겠습니다. 이 6.5는 좀 과했어요. 6.5가 언더가 나려면 미저라우스키가 무실점 피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체이스 번즈 같은 경우에도 1, 2실점으로 끊어야 되긴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신시내티가 원정 타선이 최근에 좀 죽어있다라는 거 고려해봤을 때 미러키 승 정도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경기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신형도 확인입니다. 제가 퀵비 한 장 챙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콜로라도 그리고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배팅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득점 경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득점 경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득점이 많이 나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득점이 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일단 콜로라도 마이애미 경기 오늘 이거는 기준점 12.5점이거든요. 장난 아니라 13.5, 14.5 줬어도 저는 오늘 이거 오바를 봤을 겁니다. 오늘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마이클 로렌젠입니다. 3승 9패 방어율 6.83점대 홈 경기 방어율 8점대에다가 OPS가 1이 넘어가는 선수입니다.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구스토입니다. 0승 2패 방어율 5점대고요. 구스토도 많이 좋아졌어요. 뭐 초반에 그렇게 난타 한두 경기 당하고 나서 계속해서 마이애미 홈 경기만 선발 등판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스택 관리를 했는데 다만 구스토가 아직까지 원정 경기에서 검증이 안 된 선수긴 합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7점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또 7점대에다가 이 선수는 뭐 피엄루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홈런 그 원정에서 다 맞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는 그냥 이거는 오바 찍고 보세요. 이거는 뭐 선발 그러니까 6이닝 안에 사실 13점이 나도 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재밌지 않을까요? 이런 경기가 이제 5이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5이닝 언더오바 뭐 한 6.5 주면 오바 갈만한 경기인데 일단 뭐 둘 다 뭐 불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마이애미가 이제 리그 최상위권이거든요. 벌써 4위까지 올라갔어 불펜이. 근데 마이애미도 사실 뎁스가 넓은 팀이 아니에요. 불펜이 되게 좁거든 뎁스가. 그러다 보니까 필승조 라인들과 그리고 저 밑에 패전조 라인들의 좀 문제가 좀 있다. 결론적으로는 뭐 그냥 이거는 가져가도 될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오바 하나만 볼게요. 뭐 굳이 한 팀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면 당연히 마이애미를 보겠지만 구스토 원정 경기에 마이애미를 굳이 가져가고 싶진 않습니다. 어제 다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마이어 경기. 와, 제가 어제 그거 프리뷰 하면서 형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제 프리뷰를 돌려보시면 거기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좋다. 말이 안 된다. 이건 마이어가 지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당이 너무 높다. 1.48 배당이다. 이런 경기는 1.2 줘야 되는데 배당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와 여지없이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형들 배당도 이젠 제가 원래 배당 분석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선발 분석, 그 다음에 전술 분석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도 연차가 쌓이고 그 다음에 배팅한 지도 이제 10년째가 넘어가다 보니까 배당이 눈에 자꾸 보여요. 어제 마이애미는 와 1.48 배당은 진짜 말 안 된다는 배당이 생각했는데 진짜 여지없이 터지는 거 보고 이 배당이 중요하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오늘 마이애미 배당은 괜찮아요. 구스토이기 때문에 뭐 가볼만 한데 그래도 저는 오바만 컨택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스토가 올라오는데 배당이 1.62 배당이야. 근데 마이어가 1.48 배당이에요. 말이 됩니까? 자,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 그리고 화이트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클리블랜드 오늘 선발 투수 체코니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4.1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화석 선발 투수입니다. 데이비스 마틴입니다. 9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의 어떻게 보면 국민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잠깐만. 리틀보이 형님도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마 리틀보이 형님도 이거 해외풍으로 빠진 것 같은데 요즘 해외풍으로 많이 빠지더라.
네, 보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클리블 설만 투수가 오늘 슬레이드 채코니인데요. 채코니는 제가 좀 주력으로도 잘 쓰는 경기기는 해요. 오늘의 어떻게 본다면 국민피, 이제 시카고 화삭 승일 텐데요. 일단은 슬레이드 체코니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슬레이드 체코니 같은 경우에는 피홈런 수치가 굉장히 높은 선수기는 한데 이번 시즌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게 바로 클리블랜드로 팀을 바꾸면서 피홈런 수치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눈에 띄는 이제 슬레이드 체코니의 강점이고요. 슬레이드 체코니가 이제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공격적인 성향에 비해서 실투가 너무 많았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쳤어요. 클리블랜드에서 많이 잡아줬고 중간중간에 또 중간 게트로도 활용을 좀 했었었고 그만큼 체코니의 뭔가 마인드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오늘 경기 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슬레이드 체코니가 더 잘 던집니다. 방어율이 3점대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최근 이제 10경기 이 선수 뛰었던 모든 경기 놓고 봤을 때도 최근 5경기만 놓고 봅시다. 방어율 2점대입니다. 체코니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우리가 옛날에 알던 애리조나 시절의 그 이제 홈런 공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좀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번 시즌은 이제 이닝 이팅도 잘 돼. 5이닝 이상은 충분히 먹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부 지표에서 그렇게 불안한 지표들이 없단 말이야. 지금 체코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홈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원정 선발 투수 데이비스 마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데이비스 마틴은 이제 주력으로 쓰는 구간이 있어요. 홈일 때만. 얘가 원정이랑 홈에서의 방어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4.6점대, 홈 경기가 1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정에서는 사실 마틴에 대한 어떤 강점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선수예요. 선수 자체가. 그만큼 저는 원정 엔간하면은 데이비스 마틴은 잘 안 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넷이 적은 편은 아니죠. 공격적인 선수에 비해서 원정 경기 볼넷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주자를 쌓아놓고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먼저 접근하는 건 언더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둘 다 오늘 많은 실점은 하지 않을 거고 좀 디테일함과 그리고 세부적인 지표, 홈과 원정에서의 어떤 이점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요거는 클리블랜드가 역배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화삭 가실 분들은 차라리 데이비스 마틴 보고 가는 거니까 언더 보는 게 낫다고 보고요. 저는 이건 클리블랜드 프랜승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캔자스시티 그리고 템파베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에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최근에는 그래도 올해 분석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지표, 그리고 선수들의 WHIP, 장타, 피홈런 수치, 요런 거를 이제 얘기를 좀 드리면서 형들 머릿속에 이 어떤 선수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는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제 야구 분석이 조금 특이했어요. 이제 구종 분석이라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구종이 어떤 팀을 상대로 되게 강점이 있고 이 팀은 이런 구종과 이런 피칭 스타일에 좀 약하고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 경기는 이 구종 분석에 딱 기반했을 때 가장 좋은 경기입니다. 일단 캔자스 선발 투수는 마이클 콜렉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4승 2패, 방어율 4.1점대고요. 그리고 템파베이 선발 투수는 시모어입니다. 4승 1패, 방어율 4.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캔자스 시티가 최근에 진짜 야구 못하잖아요. 딱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타선에. 첫 번째는 요 팀이 약한 게 좌투수한테 좀 약합니다. 좌투수 상대로 뭐 거의 홈런 수치도 거의 거의 꼴찌 수준이고 장타가 아예 안 나오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좀 낮은 각도에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언더핸드 투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3쿼터 형태, 좀 더 팔각도를 낮춰서 약간 사이드암 형태의 선수에게도 좀 약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약한 게 체인지업 상대로 약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경우들 시모어입니다. 시모어는 실제로 최근에 캔자스 상대에서도 잘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타구의 질만 놓고 봤을 때도 캔자스가 아예 공을 못 건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종적인 상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구종 상승을 오늘 압도하는 게 바로 오늘 시모어다. 특히나 지금 캔자스는 형들 현 시점에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야구 못하는 팀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그냥 캔자스입니다. 다 안 돼요. 선발도 엉망, 불펜도 엉망. 사실 캔자스는 그래도 불펜으로 먹고 사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부터는 그냥 불펜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불펜도 엉망, 그리고
타선도 엉망입니다. 사실 캔자스가 오늘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단 하나도 없다. 템파베인즈 뭐 불펜도 많이 좋아지기도 했죠. 뭐 필승 라인들, 그다음에 승리 라인들, 승리조들 다 아주 훌륭하고 방어율 최근 일주일 동안 1점대입니다. 상당히 훌륭하고 또 타선도 지금 불 붙었고.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구간이죠. 뭐 선발 라인, 그 다음에 불펜 라인, 그리고 타선 라인이 모두 압도하는 경기일 거다. 제가 구종 분석을 한 지가 좀 됐어요. 한 1년 정도 넘었는데 오랜만에 구종 분석을 꺼내서 좀 분석이 좀 재밌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템파베이 승, 그리고 마힌 승과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정갈비 형님 그 쪽지 걸려있던데 우리 풀렸나요? 됐다. 정갈병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생방송에서 지금 후원하셨는데 데이터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텍사스 그리고 디트로이트 경기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삘 받아가지고 그 구종 분석을 한번 더 했거든요. 자, 텍사스는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찾았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제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디트로이트 경기 자체를. 그러니까 이번 시즌 유독 빠따가 어느 시점에서 터지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디트로이트였는데, 어제 이제 제가 간만에 새벽에 좀 축구도 볼 겸 제가 또 잉글랜드를 이번에 우승 후보, 그 다음에 또 케인을 득점왕으로 뽑아서 새벽에 이제 축구 기다리는 중에 이제 한번 미리 데이터를 봤단 말이지. 그리고 좀 시간이 있어서 궁금한 거야. 디트로이트가 도대체 이번 시즌 어느 구간에서 빠따가 터지냐, 이게 좀 궁금해서 봤더니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공격적인 선수에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볼산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 볼넷 비중이 상당히 낮은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 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직선적인 피칭을 했던 선수들이 강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보더라인에 걸치는 그런 투구를 한 선수들이 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트로이트라는 팀 자체가 게스 히팅이 아니라 쫓아가는 히팅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장타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더라인에 걸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브레이킹 볼을 잘 안 쓰는, 그러니까 존 안으로 볼들이 우겨 넣어지는 뭐 슬라이더나 커터성 아니면 뭐 체인지업, 요런 구종들에게 생각보다 강했더라고요. 그럼 어떤 구종이 약했냐면은 스플리터에 약했습니다. 오늘 텍사스 선발 투수입니다. 네이션 이발디. 현 시점에서 텍사스 가장 스플리터 잘 던지는 투수죠. 8승 7패, 방어율 3.9점대입니다. 반대로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 오늘 발데스인데 4승 5패, 방어율 4.05점대입니다. 슬라이더 원툴 선수예요. 자, 요거 발데스가 최근에 슬라이드에 대한 장타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텍사스가 슬라이드를 꽤나 잘 치는 팀이기도 해요. 홈 경기에서 OPS가 더 떨어지는 팀이 텍사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홈 텍사스는 안 건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구종 상승에서 양쪽이 텍사스가 좀 압도하는 느낌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미 불펜은 아예 차이가 넘사벽입니다. 텍사스는 최상위권 레벨의 이제 불펜이라고 봐야 되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 수준의 그런 이제 불펜이다. 결국에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어제도 역배를 했죠. 제가 어제도 역배를 봐드리긴 했는데, 디트로이트가 게임을 잘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타선이 잘 터지기 때문인데, 오늘 경기는 결론적으로는 디트로이트에서 타선이 터질 만한 게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텍사스가 받은 1.63배당은 충분히 메리트는 있었던 경기였다.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승일무로 써도 돼요. 오랜만에 이제 고배당 쓰실 분들 승일무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텍사스 승, 공통적으로 보실 분들은 언더. 다음 경기입니다. 시애틀과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입니다. 브라이스 밀러입니다. 3승 2패, 방어율 1.97점대고요. 에인절스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 우레냐입니다. 5승 6패, 방어율 3.14점대입니다. 자, 시애틀 선발 투수 브라이스 밀러는 제가 최근에도 브라이스 밀러 선발 등판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홈 브라이스 밀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로건 길버트도 있을 거고, 조지 커비, 행콕, 시애틀에서 내노라는 홈 강점이 있는 선발 투수들이 많지만, 이 많은 선발 투수 중에서 그냥 홈 경기 압도적인 선수 바로 브라이스 밀러입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0.5점대예요. 0.5점대고 POPS가 3할 후반대입니다. 저는 물론 밀러의 지금 지표가 많지는 않지만 OPS가 3할 후반대는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나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는 스타일이고, 어쨌든 장타로부터 또 자유로운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에인절스가 지금 트라우트 선수 하나 빠졌다고 해서 타선이 안 터지는 건 아니고요. 에인절스는 지금 불펜이나 타선 부분에서 지금 결정자가 너무 많습니다. 벌써 11명까지 늘어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에인절스는 사실상 1.5군으로 게임을 돌려야 되고,
되고요. 오늘 선발 등판하게 될 오레냐 같은 경우에는 싱커볼러입니다. 싱커를 거의 50% 가까이 던지는 포심을 안 던져야 하는 싱킹 페이스트볼을 던진 선수인데 최근에 오레냐의 성적이 너무 안 좋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싱커가 자꾸 몰려요. 제가 이거 제 방송에서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별표. 싱커볼러가 실투가 많다라는 거는 그냥 홈런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타 치라는 거죠.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타율 자체가 높은 팀은 아니지만 이런 장타율 그리고 홈런 몇 방으로 점수를 가지고 오는 일발 장타 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전 이 경기는 충분히 시애틀 쪽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질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6 배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인승까지 한번 컨택해 볼 수가 있고 언더 볼게요. 이거는 초반부터 박살나고 시작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 다저스 그리고 샌디에이고 경기 보겠습니다. 오늘 다저스 선발 투수입니다. 사사키 로키입니다. 3승 5패 방어율 4.9점대고요. 샌디 선발 투수가 오늘 랜디 바스켓입니다. 6승 6패 방어율 4.4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홈 사사키 안 가지고 갑니다. 물론 홈 사사키란다. 저는 사사키 안 가지고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사키가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평균 수치가 4.9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3.5점대 훨씬 더 좋아지는 편이고요. 반대로 랜디 바스켓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 3.3점대 더 좋아지는 편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본다면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고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는 두 투수가 올라오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 둘 다 이닝 이팅이 안 돼요. 심지어 두 선수 모두가 홈런을 너무 많이 맞습니다. 사사키는 거의 2포인트 되죠. 평균 수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고요. 반대로 랜디 바스켓스 같은 경우에도 1.5포인트 꽤나 높은 수치입니다. 둘 다 라이벌리 매치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어제 불펜 데이를 하고 온 또 다저스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경기에 사사키가 좀 많은 이닝을 먹어주기를 기대를 할 텐데 이닝 히팅이 안 되는 선수가 올라온다라는 것과 삼진 비율 자체 차이가 일단 너무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오늘 이 경기는 좀 빠따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샌디에이고의 우리가 5월 수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샌디에이고의 빠따는 6월부터 또 폭발하고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샌디에이고 역배너 많이 봐드리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타격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좀 어제는 잠잠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타격 사이클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역배를 받은 샌디에이고의 프랜승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지금 다저스가 배당이 조금 좀 낮아요. 1.4배당이거든요. 사사키 로키 선발 등판일이면은 그래도 한 1.5에서 1.6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일단 생각보다 너무 낮기는 합니다. 그게 조금은 이상하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오즈들이 이제 좋게 본다라는 거기도 하긴 한데 아무튼 요건 저는 샌디에이고 프랜승 그 다음에 오바 요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월드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경기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별 리그에서 이미 이제 카보베르데와 한번 이제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A매치전에서도 사실 이라크를 상대로 좋았던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스페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건가? 라는 좀 생각 많이 하셨을 거라 보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여지없이 4대0의 승리. 요때 다들 사우디아라비아 프랜승 쪽으로 많이들 가셨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스페인 마인승을 몰빵부터 주력까지 다 썼어요. 오랜만에 스페인이 그냥 개꿀 경기할 거다라고 제가 확신에 또 분석을 해드리기도 했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만큼 이게 스페인이 못했다라기보다도 카보베르데가 그냥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오스트리아입니다. 직전 또 요르단에게 3대1 승리, 아르헨티나에게 0대2 패배, 마지막 알제리와 3대3으로 난투전을 벌였습니다. 둘 다 그냥 비기기만 해도 됐던 경기였는데 굳이 라인 끌어올려서 공격하면서 둘 다 이제 3대3으로 마감을 잘 했는데 오스트리아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장점은 역시나 공격력이죠.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A매치 기간 때도 꾸준하게 공격력만큼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실점력이었어요. 이게 평균 수치로 놓고 보면 오스트리아가 0.8실점 그러니까 수비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원정 경기에서 1.5실점입니다. 생각보다 원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특히나 이번 월드컵에서도 보이겠지만 벌써 이 조별리그 3번의 매치를 하면서 6실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실점값이 참 높은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 A매치
매치를 준비하는 기간 자체에서는 조금 삐걱거리는 느낌들이 있었어도 결국에 본선에서 잘하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페인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공격 루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 통산 그럼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통산 최근에 8경기만 산출해서 놓고 봤을 때 두 팀이 전부 다 유럽 팀이기 때문에 맞붙었던 그 기록질이 되게 많아요. 8경기 한정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스페인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평균 득점이 무려 3.7득점입니다. 경기당. 그러니까 막 5득점도 하고 4득점도 하고 뭐 붙었다 하면 그냥 뭐 4득점, 6득점, 3득점 이게 스페인 대 오스트리아 성적입니다. 스페인이 오스트리아 상대로 항상 좀 다득점을 했던 그런 경험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는 이제 현명하게 배팅하는 방법은 오버일 거라고 봐요. 어차피 스페인이 이긴 건 당연하다라는 건데 1.2배당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마힌승을 간다라거나 이제 오바를 가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공격력 자체가 떨어지는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 요거 그래도 오스트리아도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 심지어 이거 배당 여러분들 1.72 배당이에요. 저는 배당 잘못 줬다 생각합니다. 이거 오바 보고 그 다음에 스페인 승 그 다음에 이 마힌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 우왕우 형님 보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의 경기인데 자, 최근에 포르투갈 이 조별리그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포르투갈을 우승 후보다 이번에 좀 예측을 많이 했고 심지어 얘들은 라인업도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팀에 있어서 굳이 하나를 문제점을 꼽자라고 한다면은 공격력이었거든요. 얘네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금 공격이 잘 되는 팀이었나?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는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콜롬비아 그리고 콩고와 계속해서 1대1로 비겼다. 포르투갈은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포르투갈 프리베 때마다 얘기 드리지만 그 우즈벡전에서도요 여러분들 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대0이 아니거든요. 5대1이에요. 5대1인데 한 경기가 그때 그 옵사이드였나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그 옵사이드 한번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꼴찌가 되는 바람에 전반전에 이게 이제 5대0이 된 건데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도 생각보다 좀 수비가 헐거웠습니다. 위험한 상황들이 꽤 많이 나왔던 포르투갈이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수비가 잘 안 돼. 공격력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물음표가 좀 있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 포르투갈이 더 이상은 우승팀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상성을 일단 많이 봐요. 이게 상성으로 놓고 봤을 때 포르투갈이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역대 통산 10번의 경기를 했는데요. 딱 한 번 졌습니다. 딱 한 번 패배가 있었어. 이때 당시에도 이제 포르투갈에 전부 다 2군 돌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친선 경기거든요. 총 10경기 중에서 친선 경기를 딱 4번 했단 말이야. 3번인가? 4번 했단 말이야. 근데 가장 최근에 친선 경기에서 한 번 딱 졌어. 그리고 나머지가 네이션스 리그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무슨 컵이더라? 무슨 컵에서도 맞붙었고 근데 모든 구간에서 전승입니다. 크게 이기진 않아요. 막 2점 차, 3점 차, 막 4점 차 이런 느낌은 아닌데 좀 1점 차로 이기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연장 가지 않고 웬만하면 정규 시간 안에 이제 빠르게 좀 승패를 결정 짓습니다. 그리고 엔간하면 포르투갈에 다 승리였어요. 10경기 맞붙는 동안 7승 2무 1패. 1패가 아까 말씀드렸듯 2군 돌렸던 친선 경기였다. 저는 포르투갈 오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 승, 그 다음에 햄무, 그 다음에 오바. 근데 이거는 마인까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형들아 원래 크로아티아가 좀 잘했던 이유가 뭡니까? 크로아티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중원이거든요. 근데 너무 늙었어요 이제 중원. 특히나 포르투갈이 공격 잘 안 돼, 수비 잘 안 돼.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중원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월드컵에서 가장 좋은 팀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유일한 장점인 중원도 오늘 포르투갈이 충분히 앞서는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스위스 그리고 알제리 경기입니다. 자, 스위스가 이번에 꼭 그런 팀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그 파라과이 경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월드컵에서 좀 강점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꼭 월드컵만 오면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조별리그 성적은 좀 애매한 편이긴 하지만 못해도 16강은 꼭
좀 집어넣었던 이 스위스입니다. 은근히 스위스가 16강 딱을 많이 해요. 멕시코 같은 그런 느낌인데 16강까진 참 잘 올라가지만 그 다음이 이제 문제다. 그게 이제 스위스의 문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알제리 같은 경우에도 수비 능력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월드컵 오고 나서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알제리가 월드컵 레벨이 아니다. 이번에 네이션스 아프리카 네이션스 리그에도 보시면은 알제리가 두 번째로 실점값이 좋았던 팀이었습니다. 모로코 다음으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2장으로 불렀던 게 알제리였는데 실제로 월드컵 성적이 처참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친 실점률을 또 많이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한테 3실점, 오스트리아한테 또 3실점. 알제리는 월드컵만 오게 되면은 이렇게 죽수는 팀이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 경기는 스위스가 충분히 압도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월드컵에서 이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좀 좋았어요. 두 번 맞붙어서 두 번 다 무실점으로 다 이겼습니다.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 때 세네갈 상대로 2대0이었고, 그 다음에 좀 긴가민가 한데 그때가 카메룬이었나? 1대0으로 토고였다, 토고. 우리랑 2006년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토고 상대로 1대0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못했던 팀도 아니었고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하나 따지자면 스위스 햄무 아니면 뭐 알제리 프렌 2프렌 승인데 저는 언더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더 알제리 2프렌 그 다음에 스위스 햄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드컵 3경기 그리고 메이저리그 총 8경기 깔끔하게 분석 완료해드렸고요. 오늘 메이저리그는 좀 일부러 상성 분석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좀 여러가지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렸는데 좀 어렵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형들한테 뭐 분석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또 얘기해드린 어떤 좋은 어떤 정보들 가지고 또 잘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또 형들도 앞으로 혼자 자기 힘으로 좀 분석이 가능한 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함께 연승 이어가 보실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승부 데이터 함께 참여하실 분들도 숲TV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단가 맞춰서 후원하시면 또 데이터 받아볼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